띵동. 배달이요. 제사 당일 현관문이 열리자 배달 기사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피자, 치킨, 족발, 마라탕, 보쌈. 배달 음식이 제사상 위에 탑처럼 쌓여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제사에 배달 음식을?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만삭의 아내는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섰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도배된 제사상을 본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모두가 며느리가 맞을 거라 생각한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바닥은 아들의 뺨을 향했습니다. 퍽! 이 등신 같은 놈아. 가장이 권위가 없으니까 계집년이 기어오르잖아.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비명, 그리고 사라진 아이까지.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이 계신 곳까지 행운과 행복이 전달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회사 화장실 변기에 앉은 수진이 퉁퉁 부은 종아리를 두 손으로 주무릅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니 살이 푹 꺼지더니 한참이 지나도 펴지질 않습니다. 임신 34주차 수진의 몸은 이미 천근만근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영자.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그래. 수진아, 너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인 줄은 알지? 너희 시아버지 첫 제사 날이다. 네, 어머님. 달력에 표시해뒀어요. 그래, 기특하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제사는 너희 집에서 지내야 쓰겠다. 수진이 깜짝 놀라 화장실 벽에 등을 기대며 되물었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요? 어머님 댁이 아니고요? 그래, 만삭인 내가 무거운 몸 이끌고 우리 집까지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다 너 생각해서 배려해 주는 거야. 고맙지? 하지만 어머님 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다리도 붓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아서. 아이고, 수진아. 영자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정성껏 제사 음식 장만하면 그 복이 다 뱃속 아이한테 가는 거야. 순산하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며느리 손맛으로 제사 지냈어. 토요일까지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해놔. 알겠냐? 어머님, 저 정말 힘들어요. 며칠 전에도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 취하라고. 에이구,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툭하면 병원 타령에 엄살이 심해서 원. 나 때는 만삭 배 안고 밤매다가 밭고랑에서 애 낳고 그랬어.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끊는다. 뚝.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기를 바라보며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수진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남편 민석이 핸드폰 게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탕탕탕 총소리와 폭발음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나왔어. 왔냐? 민석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게임 화면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수진이 끙하고 앓는 소리를 내며 무거운 몸을 민석 옆에 앉혔습니다. 여보, 아까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 이번 제사 우리 집에서 하라시네. 알아. 엄마가 나한테도 미리 얘기했어. 뭐?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 나 지금 몸 상태 어떤지 뻔히 알잖아. 다리는 코끼리처럼 붓고 배는 돌덩이처럼 뭉치는데 만삭인 나보고 혼자 제사상을 어떻게 차리라는 거야. 민석이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야, 고작 식구 10명이야. 10명 먹을 거 만드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징징대냐?
그냥 음식 몇 개만 뚝딱뚝딱 만들면 되잖아. 뚝딱뚝딱? 여보, 제사 음식이 무슨 라면 끓이는 건 줄 알아? 전도 종류별로 부쳐야 하고, 나물도 삶아서 무쳐야 하고, 탕국도 끓여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간단해? 아, 진짜 듣기 싫어 죽겠네. 유난 좀 그만 떨어라, 엄마가 시키면 내하고 하면 되지. 왜 중간에서 사람 피 말리게 해?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진짜. 민석이 짜증을 확 내며 게임을 멈추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방에 들어가서 할 거니까 절대 부르지 마. 알았어? 쿵. 안방 문이 부서져라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진이 텅 빈 소파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퉁퉁 부은 배를 쓰다듬으며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의 핸드폰에 카톡, 카톡, 카톡? 알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 영자가 보낸 메시지 폭탄이었습니다. 문어 예쁘게 삶는 법, 돈베기 맛있게 굽는 법, 칠절판 만드는 법, 복잡한 요리법이 적힌 인터넷 주소만 수십 개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수진아, 이거 꼼꼼히 다 보고 그대로 따라해라. 요즘 것들은 대충대충 하려고 해서 걱정이야. 우리 집안 제사는 무조건 최고급으로 해야 조상님이 노하지 않으셔. 아참, 그리고 문어는 무조건 제일 크고 실한 놈으로 사. 돈 아낀다고 비실비실한 거 사오면 혼날 줄 알아라. 수진이 핸드폰을 털썩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말 아침 수진이 힘겹게 재래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수진이 양손 가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어이쿠, 좀 비켜요. 길 막지 말고. 뒤에서 누군가 수진의 어깨를 퍽 하고 세게 밀쳤습니다. 수진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어머. 간신히 옆에 있던 생선 좌판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았지만 배가 바위처럼 딱딱하게 뭉치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 수진이 배를 감싸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끙끙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다가 수진이 이를 악물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꾸역꾸역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쿵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식탁 한 구석에 굴러다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민석의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수진이 무심코 명세서를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눈이 한 곳에서 딱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5호 룸살롱 150만 원. 순간 지난달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민석이 했던 말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야, 초음파 그거 사진 한 번 찍는데 뭐 그리 비싸냐? 꼭 갈 때마다 해야 해? 적당히 좀 하지? 수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띠리링 하고 도어락 소리가 나더니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식탁 앞에 서 있는 수진에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곧장 장바구니부터 뒤적거렸습니다. 어디 보자. 야, 문어 사이즈가 왜 이따위냐? 엄마가 대왕 문어로 사라고 했잖아. 돈 아끼지 말라니까 쪼잔하게 이게 뭐냐? 수진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명세서를 민석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뭐야? 뭐가? 여기 이거 룸살롱 150만 원. 이게 뭐냐고 묻잖아. 민석이 당황한 기색도 없이 명세서를 획 낚아채더니 구겨버렸습니다. 아, 그거 회사 회식이었어. 상무님이 가자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빠지면 찍히는데 어떡해.
별걸 다 가지고 트집이네, 진짜. 민석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휙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이 부엌 싱크대를 짚고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세수를 하러 안방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민석의 태블릿 PC에서 카톡. 카톡?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태블릿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채팅방 이름이 수진의 눈에 박혔습니다. 마마보이지? 수진이 홀린 듯 태블릿을 집어들고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야, 이번 주 제사만 끝나면 와이프 친정에 쫓아보내고 우리끼리 오키나와 뜬다. 짐 싸라. 친구일 5대박. 진짜 가는 거야? 비행기 표는? 민석, 당연하지. 벌써 예매 끝냈다. 아, 근데 요즘 와이프가 만삭이라고 얼마나 유난을 떠는지 아주 미쳐버리겠어. 귀찮아 죽겠다. 친구이 에이, 그래도 만삭이면 좀 봐줘야지. 힘들잖아. 민석, 뭘 봐줘? 걔는 그냥 애 낳아주는 기계야, 기계. 인큐베이터라고. 애만 낳으면 볼 일 없어. 찬밥이지 뭐. 수진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애 낳아주는 기계?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티켓 예매 내역까지 빠짐없이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워질까봐 인터넷 저장소에 꼼꼼히 옮겨 담았습니다. 수진이 태블릿을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장바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줄 서서 비싸게 주고 산 문어, 돈베기, 온갖 최고급 재료들. 수진이 싱크대 밑에서 제일 큰 쓰레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귀한 재료들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하나씩 봉투에 처박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문어도 돈베기도 전부 다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수진이 불룩해진 쓰레기 봉투를 질질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철컹 소리를 내며 음식물 수거함 뚜껑을 열고 망설임 없이 봉투를 던져 넣었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에 오른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입력했습니다. 피자, 치킨, 불족발. 수진이 내일 제사 시간에 맞춰 배달될 수 있는 동네 맛집들을 골라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약 주문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엘리베이터가 집 앞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수진이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띠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제사 전날 새벽 민석이 침대에서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눈을 떴지만 모른 척 누워 있었습니다. 민석이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더니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살짝 몸을 일으켜 창문 너머를 내다보았습니다. 민석이 주차장에서 차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싣고 있었습니다. 낚시 가방이었습니다. 수진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잠시 후 민석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 회사 가야 해.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주말 특근이야. 주말 특근? 저녁쯤 올 거야. 제사 준비 잘해놔. 민석은 수진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자동차 시동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수진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공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낚시 가방은 왜 들고 가는 거야? 수진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기를 꺼내 거실 바닥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락이 삐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우이 미영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만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신우이. 어쩐 일이야? 미영이 신발을 툭툭 벗어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나보고 오늘 여기 있으래. 올케 감시하러 왔어. 감시? 응. 올케 혼자 두면 대충 할까봐 걱정되신대. 나보고 전 부칠 때 기름 아끼지 말라고 잘 봐두래. 미영이 거실 소파에 털썩 드러누웠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신우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전 부치는 것만이라도. 에이, 난 요리 못해. 올케가 알아서 해. 난 그냥 감시만 하면 돼. 미영이 소파 쿠션을 베고 편하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에서 미리 사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아니, 꺼내는 척했습니다. 어차피 진짜 재료는 어젯밤에 모두 버렸으니까요. 수진이 냉동실에 있던 오래된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냉동 동태, 냉동 야채, 유통기한이 임박한 두부. 어차피 이 음식들은 상에 오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면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환풍기를 틀었지만 기름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진이 프라이팬 앞에 서서 전을 부치고 또 부쳤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에. 갑자기 수진의 입에서 구역질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러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실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케 뭐해? 임신 유세 진짜 심하다. 요즘 임산부들은 다 저래? 미영이 텔레비전 볼륨을 더 높였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습니다. 수진이 세면대에서 입을 헹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라이팬을 다시 들었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전을 올렸습니다. 치익. 뜨거운 기름이 튀어 올랐습니다. 아!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름이 손등에 튀어 빨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 구급상자 좀 가져다 줘. 미영이 고개만 돌리고 소리쳤습니다. 야, 전 타겠다. 불부터 줄여. 수진이 이를 악물고 불을 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싱크대 찬물을 틀어 손등에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물이 화상 부위를 적셨습니다. 수진이 혼자서 구급상자를 찾아 붕대를 감았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감은 붕대가 엉성하게 풀렸다 감겼다를 반복했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엌에는 전 부친 냄새가 찌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식탁에 앉아 부은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석이 코를 찡그리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뭐야, 집구석에 찌든 내가 진동하네. 환기 안 시키고 뭐 했어? 수진이 붕대 감은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기름에 데였어. 손 좀 봐. 민석은 수진의 손을 힐끗 보더니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 먹을 거 없어? 배고프네.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하루 종일 혼자서 전 부치고 손도 데이고 신우이는 도와주지도 않고 감시만 하고
당신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민석이 냉장고 문을 쾅 닫고 돌아섰습니다. 눈이 험악하게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누구한테 눈을 치켰어? 여보, 나 만삭이야. 몸이 힘들다고. 조금만 이해해줘. 민석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수진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밤매다가 애 낳았어. 어디서 감히 표독스럽게 눈을 부라려. 수진이 뒤로 휘청거리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쿵 부딪혔습니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 수진이 허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왔어? 나 배고파. 야식 시켜줘. 민석이 수진을 내려다보지도 않고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뭐 먹을래? 치킨? 응, 치킨 좋아. 민석과 미영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안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욱신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4시, 수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통증 때문이기도 했고 분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둔 음식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피자, 치킨, 족발, 마라탕, 보쌈. 수진의 손가락이 예약 결제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수진이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배달 예정 시간 오전 11시. 수진이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사 당일 오전 10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벨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배가 많이 나왔네. 만삭인데 제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다. 친척들이 거실로 들어와 둘러보았습니다. 제사상이 놓일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에도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제사가 곧인데. 작은 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며느리가 게을러서 아직도 준비를 안 했네. 요즘 젊은 것들은 정성이 없어. 수진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수진이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배달 앱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배달 예정 시간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시계가 11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띵동, 배달이요. 친척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큰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배달? 제사날에 무슨 배달이야? 수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수진이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헬멧을 쓴 배달 기사가 커다란 피자 박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님 맞으시죠? 피자 주문하신 거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피자 박스를 받아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제사상 위에 피자 박스를 탁 올려놓았습니다. 친척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헛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장난이지?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현관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띵동, 치킨 배달 왔습니다. 또 다른 배달 기사가 치킨 박스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치킨 박스를 받아 피자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거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띵동. 족발이요. 띵동. 마라탕 배달입니다. 띵동. 보쌈 왔어요. 배달 기사들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족발, 마라탕, 보쌈. 수진이 배달 음식들을 하나씩 받아 제사상 위에 쌓아 올렸습니다. 제사상이 배달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자 박스가 맨 아래에 깔리고 그 위로 치킨, 족발, 보쌈이 탑처럼 쌓였습니다. 마라탕 국물 냄새가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거실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이 입을 벌린 채 제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제사상에 피자를 올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작은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상에 족발이랑 치킨이라니.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사촌 형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제사에 이게 말이 돼? 돌아가신 큰아버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시겠다. 수진이 제사상 앞에 서서 담담하게 친척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석이 뛰쳐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제사상 위에 쌓인 배달 음식들을 본 민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목에 핏대가 솟아올랐습니다. 민석이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진의 어깨를 잡고 세게 흔들었습니다. 너 미쳤어? 이게 뭐야? 제정신이야? 손 치워. 야, 지금 아버지 제사야. 아버지 제사에 배달 음식을 시켜? 민석이 수진의 어깨를 더 세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수진의 머리가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당장 치워. 이거 다 치우고 제대로 된 음식 차려. 수진이 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차려. 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직접 차리라고. 난 못해. 민석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야, 너 지금 누구한테 이래? 내가 만만해?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자가 들어섰습니다. 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영자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영자의 시선이 제사상에 닿았습니다. 걸음이 멈췄습니다. 피자, 치킨, 족발, 마라탕, 보쌈. 배달 음식들이 제사상 위에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마라탕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영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게 뭐야? 손에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에 핏대가 솟아올랐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영자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친척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창문이 떨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영자가 수진에게 달려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도 몸을 움츠리며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영자가 성큼성큼 걸어간 곳은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엄마. 민석이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수진이가. 퍽! 영자의 손바닥이 민석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풀스윙으로 휘두른 손길에 민석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등신 같은 놈아. 영자가 민석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흔들었습니다. 민석의 몸이 앞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가장이 권위가 없으니까 계집년이 기어오르잖아.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엄마 아파. 나 봐. 닥쳐. 영자가 민석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내 아버지 첫 제사야. 첫 제사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할 말이 있어? 엄마, 진짜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난 거야.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주제에. 영자가 민석을 세게 밀쳤습니다. 민석이 비틀거리다 벽에 등을 쿵 부딪혔습니다. 뒤에 걸려있던 액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석이 벽에 기댄 채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영자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뒤집힌 채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 영자가 수진에게 한 발 한 발 다가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쿵쿵 울렸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인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짓거리야.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제사상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이따위로 가르치더냐? 영자가 수진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만삭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얘기해요. 제가 왜 이랬는지.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하는데. 영자가 수진의 턱을 잡았던 손을 휙 올려 수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놔주세요. 배에 아이가 있어요. 닥쳐. 영자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수진의 몸이 앞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영자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바닥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쿵! 수진의 몸이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배가 제사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나무 모서리가 만삭의 배를 찍었습니다. 으악! 수진이 배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앞에 별이 번쩍였습니다. 아! 수진이 바닥에 웅크린 채 신음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 아래쪽에서 뭔가 따뜻한 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변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한복 치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선홍색 피가 흥건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속옷을 적시고 치마를 적시고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피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피가 나. 친척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넘어뜨렸습니다.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피가 너무 많이 나. 119 불러. 빨리 119. 수진아, 괜찮아? 친척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진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피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민석이 벽에서 몸을 떼고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수진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어떡해? 민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 오는 거 아니야? 나 어떡해? 엄마. 영자가 바닥에 쓰러진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가 점점 더 넓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입가가 실룩거렸습니다.
재수없게 피를 뿌려. 아유, 더러워. 영자가 수진의 옆구리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마치 길에 쓰러진 짐승을 건드리듯이. 야, 일어나. 꾀병 부리지 말고 일어나.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갔습니다. 배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 다리 사이로 계속 흘러내리는 따뜻한 피,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네 아이.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더듬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옆면의 전원 버튼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긴급 구조 요청이 전송되었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툭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 살려. 수진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바닥에는 선홍색 피가 점점 더 넓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상 아래까지 피가 흘러들었습니다. 친척들이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죽는 거 아니야? 저러다 죽으면 어떡해. 119 빨리 불러야지. 뭐해? 큰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 했습니다. 잠깐. 영자가 큰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경찰 오면 복잡해져요. 아니, 형수님. 사람이 저러고 있는데 어떡해. 제가 원래 저래요. 유난 떨어서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영자가 큰아버지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저게. 거실 바닥에 떨어진 수진의 핸드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긴급 구조대가 출동 중입니다. 현재 위치가 전송되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영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경찰 오는 것 같아. 엄마, 나 무서워. 영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진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119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구급대원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경찰 2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친척들이 우왕좌왕하며 거실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기 쓰러져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는 수진을 보고 구급대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산부입니다. 출혈이 심해요. 들것 가져와요. 구급대원 한 명이 수진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응급 상황입니다. 임신 말기 산모, 의식 없고 하열 심함.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들것이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수진을 들것에 올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신고 내용에 폭행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영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경찰 아저씨. 폭행은 무슨 폭행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해서 몸이 안 좋았나 봐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런데 왜 긴급 구조 요청이? 며느리가 쓰러지면서 핸드폰 버튼을 잘못 눌렀나 보죠.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우리 손주는 괜찮은 거예요? 영자가 능청스럽게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이 주변 친척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입을 열려다 영자의 눈빛을 보고 다시 다물었습니다. 작은 어머니도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 영자 뒤에 숨듯이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자세한 건 환자 상태 확인 후에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누구세요? 같이 가셔야 합니다. 영자가 민석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여기 남편이요. 남편이 가면 되죠? 네, 타세요. 민석이 어쩔 수 없이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영자도 따라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거실에는 피 묻은 바닥과 배달 음식이 쌓인 제사상만 남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수진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웠습니다.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자가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아기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 손주 괜찮죠? 지금은 산모 상태가 위중합니다. 병원 가서 확인해야 알 수 있어요. 산모야 어찌됐든 손주만 살리면 돼요. 손주가 중요하지. 구급대원이 황당한 표정으로 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영자는 아무렇지 않게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병원 가면 아기부터 확인해. 알았지? 민석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수진을 급히 이송했습니다. 임산부 환자입니다. 하열 심하고 의식 없어요.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수진이 응급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이 쳐지고 안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수혈 준비해. 빨리. 태아 심박수 확인해. 영자와 민석은 응급실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민석이 벽에 기대서서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엄마, 경찰이 또 오면 어떡해? 나 무서워. 시끄러워. 경찰이 뭘 어쩌겠어. 증거가 없잖아. 근데 엄마가 수진이를. 내가 뭘 어쨌는데? 영자가 민석을 째려보았습니다. 제가 제사상에 배달 음식 시켜놓고 내가 혼내니까 제풀에 넘어진 거야. 내가 뭘 어쨌어?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입 닥치고 있어. 영자가 복도를 서성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발걸음이 조급했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커튼을 열고 나왔습니다. 영자가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손주는요? 아기는 괜찮아요? 의사가 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산모 상태가 위중합니다. 태반 조기 박리 의심됩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해요. 아니, 손주요. 손주는 괜찮냐고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산모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영자가 의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산모는 어찌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 손주만 살려내요. 네. 의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기만 살리면 된다고요. 며느리는 어차피 쓸모없어. 애 낳아주는 기계인데 뭘. 보호자님, 지금 무슨 말씀을. 영자가 의사의 가운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주 잘못되면 당신 의사 면허 박탈시킬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보호자님, 진정하시고. 진정은 무슨 진정이야. 당장 손주부터 살려내라고.
영자의 고함 소리가 응급실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의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황급히 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이 닫혔습니다. 그때 응급실 복도 저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병원 이사장실에서 법률 자문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강준우였습니다. 준우가 복도를 걸어가다 영자의 고함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산소호흡기를 쓴 환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준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환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선배 맞아요? 침대에 누운 수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듯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침대 옆에 놓인 피 묻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준우가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커튼이 확 젖혀졌습니다. 민석이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뭐야? 민석이 준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남의 와이프한테 뭐 하는 거야? 누구세요? 준우가 민석의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석. 시선이 침대 위 수진에게로 갔습니다. 창백한 얼굴, 피 묻은 한복, 산소호흡기. 상황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준우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민석의 얼굴 앞에 명함을 들이밀었습니다. 강준우 변호사입니다.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 네. 지금부터 이 환자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당신들의 접근을 제안합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 내 와이프야.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자가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변호사라고? 영자가 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신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준우가 차갑게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환자의 상태로 보아 폭행이 의심됩니다. 증거 보전 신청과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폭행? 아니, 이 사람이. 영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준우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또렷했습니다. 도와줘. 준우가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의료진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태아 심박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긴급 수술 준비해요.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준우의 소매에서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선배, 준우가 침대를 따라 걸으며 수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수술 잘 받아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게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실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수진의 눈이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철컥.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글씨가 불빛 속에서 빛났습니다. 준우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팀장님? 나 준우야. 급한 건이 생겼어.
준우가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수 폭행 및 살인 미수건이야. 피해자는 임산부고 지금 수술 중이야. 증거 보전 신청 바로 넣어줘. 전화기 너머로 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 바로 처리할게. 더 필요한 거 있어? 병원에 경호 인력 배치해줘.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아직 응급실에 있어. 피해자 접근 못하게 막아야 해. 오케이. 30분 안에 보낼게. 전화를 끊은 준우가 수술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와 민석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벽에 기대서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팔짱을 끼고 준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우리 며느리 일에 왜 끼어드는 거야? 당신이랑 무슨 사이야? 준우가 영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제가 아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죠. 준우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영자가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부터 환자에게 접근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똑똑히 기억해 두세요. 영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빛이 계속 깜빡였습니다. 준우가 문 앞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문을 지켰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로펌에서 보낸 경호 인력이었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수술실 앞에 도열했습니다. 영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민석이 영자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 저 사람들 다 뭐야? 영자가 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입 닥쳐. 수술실 안에서는 수진의 생사를 건 수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빛이 3시간째 켜져 있었습니다. 준우가 문 앞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 3명이 양옆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복도 반대편 의자에 영자와 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가 민석에게 고개를 바짝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민석아, 잘 들어. 응, 엄마. 애 낳으면 바로 우리가 데려가야 해. 민석이 고개를 들어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데려가? 어떻게? 며느리는 몸조리 핑계로 친정에 보내. 수술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푹 쉬어야 한다고. 영자가 민석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기는 내가 데려다 키우는 거야. 알겠어? 근데 엄마, 수진이가 가만히 있겠어? 아까 그 변호사도 있고. 제가 뭘 어쩌겠어. 몸도 성치 않은데. 변호사야 돈 주면 되고. 영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집안 손주를 남이 키우게 놔둘 순 없어. 내 핏줄이야, 내 핏줄.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준우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준우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영자도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영자가 의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손주는요? 아기는 괜찮아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다만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서 몸무게가 좀 적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관찰이 필요해요. 아이고, 손주가 무사하다니. 다행이야, 다행이야. 영자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산모는요? 수진 선배는 괜찮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모도 고비를 넘겼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위험했는데 다행히 수혈이 잘 되었어요. 지금은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준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자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아기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제가 할머니인데. 신생아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시면 유리창 너머로 보실 수 있어요. 유리창 너머요? 제가 직접 안아볼 순 없어요? 아직은 안 됩니다. 아기가 안정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다른 환자를 보러 가버렸습니다. 영자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민석이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기가 무사하대. 다행이다. 그래, 다행이야. 근데 저 변호사가 문제야. 영자가 턱으로 준우를 가리켰습니다. 준우가 경호원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자꾸 끼어드네. 수진이랑 무슨 사이야? 몰라. 나도 처음 봐. 알아봐야겠어. 저렇게 나서는 게 수상해. 영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준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회복실 침대에 누워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선배, 정신 들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준우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 씨,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물 마실래요? 준우가 컵에 물을 따라 빨대를 꽂아 수진의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아기는요? 내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무사히 태어났어요.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어요. 조금 일찍 나와서 지켜보는 거래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수진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준우가 휴지를 뽑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울지 마요, 선배. 몸에 안 좋아요. 고마워요, 준우 씨. 정말 고마워요. 어제 준우 씨가 없었으면 나. 그런 말하지 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준우가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회복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민석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신 들었어? 영자가 침대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영자의 앞을 막았습니다. 보호자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뭐야, 이 사람이. 내가 시어머니야. 며느리 보는 게 뭐가 어때서?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나가주세요. 영자가 준우를 밀치고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수진의 가방이 협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손주 면회 카드 내놔. 내가 가서 봐야겠어. 어머님. 그리고 전 나오면 짜서 보내. 넌 친정 가서 쉬어. 몸이 안 좋으니까.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전 제 아기 곁에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몸이 그 꼴이 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가만히 누워서 젖이나 짜. 아기는 내가 키울 테니까. 수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상체를 세웠습니다. 어머님, 저기 협탁 위에 서류 봉투 있어요. 그거 보세요. 영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협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영자가 봉투를 낚아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이혼 소장,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 접근금지 명령 신청서. 영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영자가 서류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이혼? 감히 이혼을 해? 이 패륜년아.
영자가 서류를 수진의 얼굴에 던지려고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준우가 재빨리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폭행하시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놓으세요. 병실 문이 열리며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영자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준우가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병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 카카오톡 대화창이 떠올랐습니다. 민석과 누군가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오빠 와이프 애 낳으면 바로 이혼하는 거지? 당연하지. 애 낳으면 바로 너한테 갈게. 약속이야. 나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 조금만 참아. 사랑해, 누나.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민석이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가 화면을 가리려 했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끝났습니다. 박민석 씨 핸드폰에서 원본 데이터 추출했어요. 영자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석아, 이게 뭐야? 누나가 누구야? 엄마, 이거 진짜 조작이야. 내가 이런 거 안 보냈어. 닥쳐. 영자가 민석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못난 놈아. 마누라 배 불러 있는데 바람을 펴? 그것도 룸살롱 여자랑? 엄마 아파. 나 봐. 준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추가로 시어머니의 폭언 녹취록도 있습니다. 공개할까요? 영자가 민석의 멱살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나쁜 년이 녹음까지 했어? 영자가 수진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손을 들어 수진의 뺨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자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누굴 건드려. 영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버둥거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영자를 병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두고 봐. 두고 보라고. 이 패륜년아. 영자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민석이 병실 문 앞에 서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진아,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응?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나가. 수진아, 나가라고. 준우가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나가세요. 더 이상 환자를 자극하지 마세요. 민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선배, 아기 보러 갈래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제가 부축할게요. 신생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볼 수 있대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수진을 부축해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기 보고 싶어요. 준우가 휠체어를 밀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인큐베이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아기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침대 번호 7번. 간호사가 가리키는 곳을 수진이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더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기 내 아기야. 수진이 유리창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 지킬게. 엄마가 너 지옥에서 꺼내줄게. 준우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작은 아기가 잠든 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인한 생명이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수진이 병원 연계 산후조리원으로 옮겨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1인실에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가져다 준 소송 관련 자료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저예요. 문이 열리고 준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준우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 내렸어요. 영자 씨랑 민석 씨 둘 다요. 수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저 사람들은 선배랑 아기한테 100m 이내로 접근 못해요. 위반하면 바로 체포됩니다. 고마워요, 준우 씨.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우가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선배. 천천히 준비하면 돼요. 몸부터 회복하세요. 네, 그럴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오늘 법원에 가봐야 해서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네, 조심히 다녀와요. 준우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리원 정원에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수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 시각 조리원에서 세 블록 떨어진 낡은 아파트. 영자가 어두운 방 안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조리원 내부 구조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복도, 신생아실, 비상구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자 앞에 중년 여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이 선생, 직원들 교대 시간은 새벽 3시에 교대해요. 그때 신생아실에 간호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은? 새벽에는 아무도 없어요. 가스레인지 있고 기름도 있고. 좋아. 영자가 봉투에서 돈다발을 꺼내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고 입 다물어. 알았지? 여자가 돈을 받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영자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조리원 건물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 손주를 남이 키우게 놔둘 순 없어. 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새벽 3시, 조리원이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이 선생이 두리번거리며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가스불에 가져다 댔습니다. 행주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선생이 불붙은 행주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콱!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연기가 천장으로 치솟았습니다. 삐!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조리원 전체에 경보음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직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산모들이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침착하게 대피하세요. 간호사들이 산모들을 이끌고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연기가 복도에 자욱하게 퍼졌습니다. 기침 소리와 비명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와 복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기, 내 아기. 산모님, 일단 대피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수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요, 아기 먼저요. 신생아실에 있는 내 아기. 다른 직원이 아기들 대피시키고 있어요. 먼저 나가세요. 수진이 끌려가다시피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뒤를 연신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이 신생아실. 간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아기들을 이동식 침대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머, 괜찮아요? 도와드릴까요? 간병인 복장을 한 여자가 신생아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자였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저쪽 아기들 좀 옮겨주세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신생아실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침대마다 붙어 있는 이름표를 훑어보았습니다. 박우주. 영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작은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재빨리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담요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간호사가 다른 아기들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아기를 안은 채 신생아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비상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에 낡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차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빨리 출발해. 운전석에 앉아있던 민석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엄마, 진짜 데려온 거야? 닥치고 몰아.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재가 진압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주방 일부만 그을렸을 뿐이었습니다. 산모들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곧장 신생아실로 달려갔습니다. 내 아기, 우주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우주요? 아까 간병인 분이 데려가신 것 같은데. 간병인이요? 무슨 간병인이요? 수진이 신생아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기 침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우주의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만 구겨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주워들었습니다. 낯익은 스카프였습니다. 영자가 늘 목에 두르던 그 스카프.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서 스카프가 떨어졌습니다. 아!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기 어디 있어? 우주야, 우주야. 수진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조리원 안팎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수진이 조리원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풀린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상 통화였습니다. 발신자는 민석이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영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벽지가 보이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영자 뒤로 울고 있는 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지냈어, 며느리? 영자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우주 어디 있어요? 우주 돌려줘요. 돌려달라고? 내 손주를? 영자가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낡은 침대 위에 우주가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우주야, 우주야. 수진이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영자가 다시 카메라를 자기 얼굴로 돌렸습니다. 소송 취하해. 그리고 양육권 포기 각서 써. 네. 안 그러면 애랑 같이 죽어버릴 거야. 알아들어?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아기한테 죄가 없잖아요. 제발 우주만 돌려줘요. 닥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이혼 소송을 해? 이 패륜년아. 화면 속에서 우주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소주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병에서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분유요? 배고파서 우는 것 같아요. 분유 좀 줘요. 시끄러워. 영자가 우주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울지 마. 내 엄마가 널 버렸어. 알아? 내 엄마가 널 버렸다고. 어머님.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자가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시간 줄게. 소송 취하하고 양육권 포기 각서 보내.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화면이 꺼졌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주야. 수진이 쓰러지려는 순간 누군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배, 정신 차려요. 준우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준우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준우 씨, 우주가 영자가 우주를 데려갔어요. 죽여버리겠대요. 어떡해요, 어떡해.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준우가 수진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선배, 정신 차려요. 지금 무너지면 아기 못 찾아요. 하지만 놈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준우가 수진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영상 통화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열었습니다. 여기 봐요. 영상 배경에 달력이 찍혀 있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자 뒤로 벽에 걸린 달력이 보였습니다. 달력에 낚시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달력 특정 낚시터에서만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준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낚시터 근처에 민석이 자주 가던 불법 민박집이 있어요. 예전에 서류 정리하다 본 적 있어요. 수진이 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있어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준우가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선배, 포기하지 마요. 우주 꼭 데려올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준우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빠르게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찾았어요. 준우가 수진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낚시터 홈페이지였습니다. 홍보용 달력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영상 통화 배경에 찍힌 달력과 똑같았습니다. 이 낚시터 서해안 쪽이에요. 여기서 차로 2시간 거리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근처에 민박집이 있다고 했죠? 네. 예전에 민석 씨 신용카드 내역 정리할 때 봤어요. 매달 같은 민박집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준우가 지도 앱을 열어 낚시터 주변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요. 바다 민박. 낚시터에서 500m 거리예요.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가요. 잠깐요, 선배. 준우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가면 위험해요. 영자 씨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럼 어떡해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내 아기가 거기 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우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들어볼래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론을 만들 거예요. 놈들이 숨을 곳이 없게. 여론이요? 네. 선배가 직접 방송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전부 공개하는 거예요.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방송을요? 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납치했다는 걸, 남편이 공범이라는 걸, 그래야 경찰도 빨리 움직여요.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우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세팅할게요. 선배는 할 말 정리해요. 준우가 노트북을 꺼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새 채널을 만들고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선배? 네. 준우가 방송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진이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건 제 아기가 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제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생후 2주 된 아기를요.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아기와 함께 죽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화면에 영상통화 캡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영자가 소주를 마시는 모습, 울고 있는 우주의 모습. 이게 아까 받은 영상 통화 화면입니다. 제 아기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분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500명, 1000명.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미쳤다 진짜. 경찰 뭐해? 저 할머니 잡아야 해. 아기 불쌍해.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임신 34주의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사상에 배달 음식을 시켰다고요. 그 일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화면에 병원 진단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태반 조기 박리, 긴급 제왕절개. 시청자 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5,000명, 1만 명, 3만 명. 제 남편은 저를 인큐베이터라고 했습니다. 애 낳아주는 기계라고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요. 화면에 민석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가 댓글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쓰레기 남편. 저런 놈이 아버지라고? 시어머니도 미쳤고 남편도 미쳤네. 시청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수진의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기를 찾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수진이 영상 통화 배경에 찍힌 달력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달력을 본 적 있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이 벽지, 이 방을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제발 제 아기를 찾게 도와주세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이요. 제 아기는 아무 죄도 없어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 달력 서해안 낚시터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바다 낚시터. 혹시 근처 민박집 아닌가요?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벽지 패턴 알아요. 바다 민박집이에요. 서해안 바다 낚시터 옆에 있는. 준우가 재빨리 댓글을 캡처했습니다. 선배 찾았어요. 위치 특정됐어요. 수진이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지금 바로 가볼게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 변호사님, 경찰 강력팀 박 팀장입니다. 방송 봤습니다. 위치 특정됐다고요? 네, 서해안 바다 민박집입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우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한대요. 우리도 가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급히 조리원을 나섰습니다. 준우의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주야, 엄마 간다. 조금만 기다려. 2시간 후 차가 서해안 해안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저 멀리 경찰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민박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차를 세웠습니다. 수진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경찰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씨죠? 지금 협상 중입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 아기가 저 안에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진정하세요. 아기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희가 처리할게요. 그때 민박집 뒷문이 열렸습니다. 영자가 아기를 안고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민석이 뒤따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자가 아기를 안은 채 조수석에 탔습니다. 부르릉. 차가 급발진하며 해안도로로 달려나갔습니다. 추격해.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뒤를 쫓았습니다. 준우도 수진을 태우고 뒤따랐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석의 차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경찰차들이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저놈들 어디로 가는 거야? 경찰 무전기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쪽 도로 차단해. 포위망 좁혀. 민석의 차가 커브를 돌았습니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흔들렸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기익.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경찰차들이 차를 에워쌌습니다. 차에서 내려. 손들어. 경찰들이 차를 포위하고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차 안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경찰이야. 엄마. 영자가 아기를 꽉 안은 채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닥쳐. 민석이 차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잠기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차에서 내리세요. 아기를 놓고 나오세요. 영자가 창문 너머로 경찰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물러서. 안 물러서면 애랑 같이 죽을 거야. 수진이 경찰 저지선 뒤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우주야. 우주야. 민석이 갑자기 차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어디가? 영자가 소리쳤지만 민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나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가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민석이 두 손을 들고 경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 한 명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치지직. 민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영자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석아.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민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배신자, 이 못난 놈아, 엄마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영자가 가방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발밑에는 기름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어버릴 거야. 영자가 라이터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경찰들이 긴장했습니다. 총기 사용 허가 요청합니다. 안 돼. 아기가 있어. 수진이 저지선을 뚫고 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막으려 했지만 수진이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차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우주한테 죄가 없잖아요.
영자가 라이터를 든 채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꺼져. 이렇게 된 거 다 내 탓이야. 어머님, 민석 씨 보세요. 민석 씨는 도망갔잖아요. 어머님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잖아요. 영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바닥에 쓰러진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핏줄이라면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손주잖아요. 제발 우주만은 살려주세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우주만은요.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 영자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 창문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경찰 특공대원이 창문을 뚫고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악! 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특공대원이 영자의 팔을 꺾어 라이터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대원이 재빨리 아기를 영자 품에서 빼냈습니다. 아기 확보. 아기 무사합니다. 대원이 아기를 안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우주야. 대원이 아기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이 아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우주야, 우주야. 괜찮아, 괜찮아. 엄마야. 엄마 왔어. 아기가 수진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였습니다. 수진이 아기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준우가 달려와 수진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차 안에서 영자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나, 이것들아, 내 손주야, 내 손주라고. 영자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안가의 파도 소리만 찰랑거렸습니다. 수진이 아기를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우주야. 이제 끝났어. 준우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이 준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원 앞에 취재진이 빼곡하게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수진이 법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준우가 수진의 옆에서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수진 씨, 오늘 재판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수진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의 유튜브 방송을 본 시민들이었습니다. 수진을 응원하는 팻말을 든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영자와 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의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김영자에 대한 구형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김영자는 임신 34주의 며느리를 폭행하여 태반 조기 박리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는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영자가 고개를 들어 검사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기세는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산후조리원의 방화를 사주하고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납치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는 아동 약취 유인에 해당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피고인은 납치한 아이에게 분유를 주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경찰에 포위되자 아이와 함께 죽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이는 아동 학대 및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영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김영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영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검사가 민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고인 박민석에 대한 구형입니다. 민석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석은 어머니의 범행을 방조하고 납치 도주에 가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아내에게 지속적인 가정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박민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민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판사가 잠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법정이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김영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갑찬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내 손주를 내가 데려간 게 무슨 죄입니까? 내 핏줄인데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이혼 소송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영자가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전현이 다 잘못한 거예요. 전현만 아니었으면. 피고인 자제하세요.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영자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이건 불공평해요. 피고인 김영자, 착석하세요. 교도관이 영자의 팔을 잡아 앉혔습니다. 영자가 투덜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 박민석,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민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석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수진이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우가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피고인 김영자, 판사가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임산부인 며느리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히고 신생아를 납치하여 협박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고인 김영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뭐요? 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12년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12년이에요? 피고인, 착석하세요. 싫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영자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영자를 붙잡았습니다. 내 손주 내가 데려간 게 무슨 죄냐고. 이게 말이 돼요? 영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교도관 3명이 달라붙어 영자를 끌어냈습니다. 두고 봐. 두고 보라고. 영자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석. 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범행을 방조하고 직접 가담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 폭력이 인정됩니다. 판사가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박민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민석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패정합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석이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민석이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민석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떨구고 사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수진을 향해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준우가 수진의 손을 잡고 함께 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원 밖에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쳤습니다. 이수진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수진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미는 기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수진이 짧게 대답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준우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기자들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1년 후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수진이 새로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동 학대 피해자 지원센터. 문패에 새겨진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사무실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픈 파티에 온 축하객들이었습니다. 꽃바구니가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배, 축하해요. 준우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준우 씨. 다 준우 씨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선배가 다 해낸 거예요. 준우가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마. 돌을 막 지난 우주가 아장아장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우주야. 수진이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습니다. 우주가 수진의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장아장 걷다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준우가 재빨리 우주를 붙잡았습니다. 우주야, 조심해야지. 우주가 준우를 올려다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빠빠. 준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객들이 우주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예쁘기도 하지. 많이 컸네, 우주. 엄마 닮아서 눈이 초롱초롱하네. 우주가 하객들 사이를 아장아장 돌아다니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사람들이 우주에게 과자를 주고 뺨을 꼬집고 안아주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무실 가득 울렸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에 수진과 준우, 그리고 우주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진이 창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주가 수진의 무릎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피곤하죠? 조금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기분은 좋아요. 정말 많이. 준우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배, 배고프지 않아요? 이제 보니 배고프네요. 준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화면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달 앱이요? 왜요? 이제는 시켜도 되잖아요. 준우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수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제사상을 채웠던 그날. 그때는 복수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뭐 시킬까요? 치킨? 피자? 족발이요. 그리고 보쌈도요. 둘 다요? 많이 먹겠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우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배달 예정 시간 30분.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우주가 수진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배, 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준우가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수진이 준우의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창밖으로 노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배달이요. 수진과 준우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우가 문을 열어 음식을 받았습니다. 족발과 보쌈 냄새가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수진이 잠든 우주를 소파에 눕혀놓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잘 자, 우주야. 수진이 우주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을 펼쳤습니다. 준우가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선배. 네, 잘 먹을게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댁의 그늘에서 벗어나 수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곁에는 든든한 준우가 있었습니다. 품에는 사랑스러운 우주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폭행당하고 갓 태어난 아이를 빼앗기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지켜냈고 악마 같은 시어머니와 비겁한 남편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수진이 그랬듯이 언젠가 반드시 지옥에서 벗어나 햇살 아래 설 날이 올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